다음 거는 공수처장 후보가 압축이 됐습니다. 최종 2명으로 압축이 됐는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어제 초대 공수처장 후보 2인으로 판사 출신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원과 검사 출신인 이건리 국민권익위원 부위원장을 추천을 했습니다. 이날 의견은 전체 7명 추천위원 가운데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교수 2명이 퇴장한 상태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추천위원직을 사임한 임정혁 변호사 대신 위촉된 한 교수가 새 심사 대상자 제시권 등을 행사하려고 했지만 추천위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표결에 불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추천위원이 한 명이 나갔는데 이 사람 대신 들어온 변호사가 이제 내가 새로 왔으니까 내가 새로 추천하는 사람 한 명 더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현 변호사죠? 아니요, 이거는 한석훈 교수고 교수요. 이현 변호사는 원래 추천인이고 어쨌든 이렇게 돼서 추천위에 이거 왜 다 쓰레기만 있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추천했죠. 네. 이거 세월호 특조위 그 새누리당 추천위원이잖아. 그렇죠. 이현 변호사 그 유명하죠. 야당 측 위원 이현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서울행정법원의 추천 의결 무효 확인 행정소송과 또 무효되는 거 아니야? 후보자 2명 다? 설마 소송만 치면 다 지금 받아주잖아, 쟤네들이. 그건 그렇죠. 추천 의결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및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고행소송으로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뭐만 하면 다 행정법원을 다 들고 갈 기세예요. 진짜 큰일 났어. 우리나라 어떻게 이렇게 사법부가 다 결정을 하게 돼버렸네. 진짜 아이고. 모든 결정을 다 사법부가 하게 돼버렸네. 완전. 근데 참 그 후보자가 네. 김진욱, 이건희 뭐 2분이라고 하는데 네. 사실 뭐 그동안 여론이 떠들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중앙일보나 네. 뭐 이런 세간에서 그 언급되던 사람들은 아닌 건 맞는데 네. 뭐 저는 아무튼. 의심하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이분들에 대해서 말이 많은 게 왜 의심을 안 해요? 난 의심되는데. 그럼 이제 의심하세요. 제가 네. 한 들은 얘기 듣고 네. 김건우 씨는 판사 출신인 거는 좋은데 김진욱. 네. 김건욱이지. 김진욱 이건리. 김진욱이구나. 네. 김진욱인데 네. 이 사람이 그 김앤장 출신이더라고. 네. 근데 뭐 꼭 김앤장이라 나쁜 건 아닌데 음. 이 김앤장이 그동안 해왔던 어떤 역할들이라 그래야 되나? 네. 느낌이 별로 안 좋아요. 그렇지. 뭐 론스타 뭐 일본 제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저기였고 이건희는 나는 생각도 하기 싫은 사람이고 지금 올라온 거거든. 검찰 출신이라서. 검사 출신이기도 하거니와 네. 이게 조국 장관 취임할 때 그렇죠. 네. 사표 쓰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우리 공수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검찰 개혁의 일환이었고 그게 조국 장관 때부터 시작된 건데 조국 장관 반대하고 사표 쓰고 나가갖고 있던 사람을 지금 공수처장에 다시 불러들인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는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러면 비검사 출신이고 그나마 헌법연구원이고 판사 출신인 이 김건욱 씨가 진욱. 김건욱이 누구냐 도대체? 우리한테 물어봐. 김진욱 씨가 저는 그 임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저도 그 생각이 드는데. 네, 저도 김진욱 씨가 가능성이 높다고 봐지는데 네. 두산 감독인가 김진욱은 어찌 됐거나 그렇네요. 네. 김앤장 출신이라는 것 자체가 썩 마음에 안 든다는 거지. 썩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예. 아무튼 결국 이제 지금 보면 대통령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을 지명을 하고 청문회를 이제 하죠. 이제 통과를 하면 대통령 임명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단군 이래 처음, 헌정 사상 최초로 공수처장을 이제 가지게 되는데요. 아무튼 네. 이분에 대한 어떤 좋은 방향도 네. 기대감도 좀 얘기를 해봅시다. 네. 그러면 일단 이분이 저기 대한변호사협회 그 추천으로
올라왔다네. 근데 이 두 분 다 변협 추천이거든요. 그래. 그 기사가 있는데 국민일보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다른 신문도 좀 봤는데 국민일보가 짜잘짜잘한 내용이 되게 많아가지고 유인전 쓰는 애들인데 이 애들 많아서 배들었잖아. 거기에 제가 조금 살을 한번 붙여봤는데요. 아무튼 국민일보 내용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김진욱 최초 특검 파견 이력. 이건리는 외압 굴복받는 소심파. 28일 초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최종 후보에 오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은 대한변호사협회장 몫으로 추천됐다. 법관 출신의 김 연구관은 1999년 국내 최초의 특검인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특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근무한 이력을 갖고 있다. 대검찰청 공안부가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의 파업을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서 대검 공안부 검사나 정부 고위 관료들을 상대했다. 공수처가 주로 담당하게 될 권력형 사건을 한 차례 경험한 셈이다. 김 연구관은 1995년부터 1998년 서울지법 등에서 법관으로 근무했다. 2010년 2월 헌재 헌법연구관으로 임용됐고 2012년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을 지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헌재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헌법 정신에 따른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보여왔다고 평했다. 네, 그리고 프로필이 더 있는데요. 이 대구 출신의 이 김진욱 연구관은 대구? 네, 서울대 그냥 물어본 거야. 네, 그냥 물어본 거야. 서울대 고고학과 졸업을 했고요. 서울대? 네. 그냥 물어본 거야. 그리고 서울대 법학대학원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석사 수료했고 사법연수 21기고 서울지법 판사 그리고 98년 3월부터 2010년 1월까지 김현장 변호사 겁나 길게 있었네. 엄청 오래 있었죠? 네. 1년 3개월이나 있었으면은 1년이 아니고, 1년이 아니고 지금 12년? 12년이구나. 12년. 12년 가까이 있었구나. 있었고 연봉이 50억만 따져도 600억에다가 그리고 뭐 대한변호협회 사무차장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초기 법무부 인권국장에 지원을 했는데 민변 출신의 황희석 변호사한테 밀려서 탈락을 한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황희석 변호사라도 네, 정당 가입을 후보에 있었으면. 네, 그리고 정당 가입, 뭐 정치적 활동한 경력이 없고, 그리고 기사에서는 자꾸 이런 거를 얘기하는데 무주택자인 점도 아니 김현장 변호사는 12년 했는데 무주택자야? 그게 더 이상하지 않아요? 나는 이게 잠깐만. 더 이상해. 26억 전세를 뛰어넘는 전세가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 김현장이면 50억은 네. 받았을 건데 네. 12년 600억인데 무주택자야? 아니 그러니까 26억 전세를 뛰어넘는 전세가 나올 수도 있다니까. 궁금하다. 아무튼 몇 억 전세에 사시는지 되게 궁금하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그게 고려가 됐다는데 이게 뭐 정부의 뭐 그 좀 무슨 무주택자 아니 저기 다주택자 뭐 안 하겠다 뭐 이런 거 그런 거랑 뭐 고려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왜 근데 주택 있는 사람은 약간 이거 역차별 아니야? 이정일 PD 이거 화내야 되는 거야.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네. 개딱지만한 집 말고 아무런 월세도 안 내는 젖다우 집 말고 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딱지만한 집이를. 어쨌든 이분 김진욱 연구관 특이한 거는 뭐 고고학과 출신 그다음에 김현장 변호사 뭐 무주택 뭐 이 정도 아니 그 이상한 점은 이런 점. 현금만 100억 있으시다는데 왜 무주택을 사시지? 아무튼 무소유 실천하시는 분인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희 부위원장 한번 볼게요. 이거 봐야 돼? 이거 한번 봅시다. 예. 이건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도 변협 추천 후보로서 최종 후보 2인에 들었다. 이 부위원장은 검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김 연구관과 구별된다. 추천인은 정치적으로 치우치거나 외압에 굴복하여 부당하게 수사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다고 했다. 수사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시키고 적법 절차의 보장을 통해 피의자 인권을 보호했다고도 덧붙였다. 그가 국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 기울여온 노력은 공수처장 최종 결정까지 깊이 고려될 전망이다. 2013년까지 24년간 검찰에서 근무했던 그는 2018년 4월부터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을 맡았다. 권익위는 지난해 9월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기소된 상태에서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장관직 수행은 이해 충돌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때 이 부위원장이 원칙론을 견지하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이 부위원장의 여러 경험 중에서도 그가 2013년
대검찰청 공판 송무부장으로서 대법원 전원 합의체 공개 변론에 섰던 일이 회자된다. 남편이 부인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가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이 부위원장은 당연히 죄를 인정해야 한다고 했었다. 법률상 아내를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할 이유는 없다는 논리였다. 대법원도 이 사건에서 부부 강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그러니까 이게- 최고의 이력이 부부 강간 인정시킨 거네. 근데 요 기사를 싹 보다 보면 이 김진욱 그과 이건희 이분 너무 빨아줬는데 비교해도 비교해도 이건희를 훨씬 더 빨아줬습니다. 그럼 이건 일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김진욱도 난 마음에 별로야. 자, 그리고 그럼 이건희 저 프로필은 보면은 전남 한평 출신의 이건희 사무처장은 서울대 법대 졸업. 또 서울대야? 네. 연대 야, 요즘 같은 때는 나는 내가 서울대 안 나온 게 천만다행이야. 정말. 연대 아유, 법무대 네. 민법과졸, 한양대 법학 박사, 서울대 법대 최고위 과정. 그다음에 뭐 사법연수 16기고요. 창원지검장, 대검찰청 공판 송무부장 등 24년 검찰에서 일했고 2012년에는 대법관 후보로도 추천이 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5.18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습니다. 아무것도 한 거 없어 그때. 예, 그리고 그렇고 뭐 이분은 24년 검사했던 거, 그다음에 5.18 특별위원회, 그다음에 조국 장관 관련한 멘트 요런 게 걸리는 거죠. 아니 이게 진짜 저는 이 두 분 중에 고르라면 어쩔 수 없이 김진욱으로 가야 아니 된다. 어쩔 수 없이 김진욱이긴 한데.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방법이 없다. 예. 근데 이 양반도 도대체 사찰 부록이 얼마나 있을지를 알 수가 없는 데다가 김현장에 너무 오래 있어가지고 솔직히 김현장이 네, 무조건 소송만 하면 다 이기는데 그렇죠. 그 과정 중에 얼마나 많은 타협이나 또 그 나름대로의 보이지 않는 썸씽이 있었겠냐고. 근데 이게 법조계에는 다 알려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판사들이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이 판사나 검사들이 퇴임하고 나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요. 그 사람들이 하는 공판들 자체가 뭐 전관 예우라든지 이런 걸로 엮어져 가지고 불합리한 공판 또는 불법적인 어떤 법률 거래가 아주 다반사로 일어나는 게 사실상 맞습니다. 네. 그게 팩트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큰 로펌에서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기거든요. 그렇죠. 이런 사업들은 대부분 국가 관련한 거나 무슨 뭐 벌금을 깎는다든지 뭐 이런 대부분 국가 관련 소송이에요. 김현장들이 하는 것들 보면 큰 거들. 큰 건들이란 말이야. 엄청 그래서 큰 거. 그 건들을 해결하는 과정 중에 이게 늘 승소한다는 건 늘 어떠한 관계든지 뭔가 꼬투리 잡힐 수 있는 일들이 저질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검사들한테 꼼짝을 못 하는 겁니다. 거기에 관련된 이 정관예우 자체가 불법인 거잖아요. 그렇죠. 말이 이와 안 되는 관련된 건데. 여러 증거들을 전부 다 수집해 놓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변호사들이 다시 검사로 돌아가거나 이 어떤 법조계 공무원 다시 재임용 됐을 때 검찰의 마수에서 못 벗어나는 그게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제일 걱정스러운 게 이분의 도덕성이나 이분이 현금이 100억밖에 없는 굉장히 가난한 무주택자라는 데 있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마만큼의 긴 변호사 생활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책 잡힐 수 있는 부록이 꽤 많음으로 인해서 이것 때문에 휘둘리지 않을까라는 나름의 소신의 걱정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공수처장을 꼭 이렇게 법조계 임무로 써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도 저는 그러게요. 저는 그럴 필요도 없는 드는 것 부분이 같은데.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실은 또 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쪽에서는 김진욱이 나 긍정적인 얘기 좀 해줘. 긍정적인 나 거? 듣고 싶어 긍정적인 얘기. 이분은 이제 서울대 법대가 아니다. 아 고고학과 출신이라서 약간 카르텔하고 약간 거리가 멀다. 안 배워줬다 그쪽에서. 근데 김현장을 갔다고?
마리아 근데 빵구야. 근데 김앤장 같은 로펌 있잖아요. 이런 데는 사람 함부로 안 데리고 가요. 무조건 당연하죠. 판사 출신이다, 무조건 검찰 출신이다 안 데리고 가요. 무슨 얘기냐면 거기서 특별히 유능한 사람을 찍어가지고 관리한 다음에 자기네들 로펌으로 모시고 가는 시스템이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긍정적인 면 하나만 찾자면 그런 그게 왜 긍정이야? 에이 참 뭐 없네. 아, 그렇습니다. 예. 참 물론 이제 예상을 뒤엎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일을 잘해 주실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랬으면 네, 그럴 좋겠는데. 수도 있는 분이고 나이를 봐서도 이제 김진욱 그 후보자가 더 젊으니까 네. 어찌 됐건 간에 뭐 정치 이게 사실 이거를 뭐 우리 편에서 우리가 한 맺힌 사람을 때려잡아 주세요라는 공수처 자체에 출범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 벌어져 있는 여러 가지 잡다한 어떤 국정의 혼란을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손대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는 건데 이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전혀 엉뚱한 것부터 시작하는 게 그러니까. 아닐까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불안해. 들어요. 그죠. 일단 임명하고 나면요, 이거는 이제 뭐 이거 수사해라 저거 수사해라라고 하는 어떤 직접적인 명령을 내리거나 이렇게 관할할 수 있는 그것도 없어지는 상황이 생기거든. 자율적으로 이거를 만들어내게 갈 건데 얼마나 대통령의 의지나 국민들의 의지를 따라줄 수 있을지 결국은 공수처가 어디 생길지 모르지만 또 사무실 앞에 국민들한테 진쳐야 되나라는 생각도 아이고, 들고 참. 걱정이 많습니다. 어떤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네. 나는 그래서 인사청문회 때 다 떨어졌으면 좋겠어. 새로. 야, 그럼 언제 출범하라고? 아니 근데 이렇게 출범은 좀 불안하지 않아요? 저는 이건 좀 불안한 것 같아요. 이 두 명 다. 윤석열 되면 어떡할 거야? 윤석열보다 더 하면 어떡해. 어. 이게 참. 윤석열하고 짬짬이 되고 검찰당하고 짬짬이 하면 어떡할 거야? 그거는 어떻게 감당할 거야? 그거는 어떻게 이거는 시너지가 나요 그러면 음. 완전히 난리가 납니다. 진짜 이거 아니 근데 후보가 이렇게 없나? 진짜 사람이 이렇게 없나? 아니 다들 있다고요? 왜 없어? 사람이 없어. 그러게 강성으로 된 사람은 지금 갖다 들이밀지를 못하고 있어서 지금 이런 거 아니야. 최강욱이나 황희석 변호사 넣자고 지금 얘기를 하게 되면 네. 대번에 아니 충분히 우리가 밀어 넣을 수 있거든. 그렇죠. 눈치 보면서 안 넣고 있는 거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이 두 분 다 이제 대한변협 추천 인물이거든요. 근데 대한변협이 보수적인 단체잖아요. 엄청 보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여당 후보 미는 후보 한 명쯤은 똘똘한 사람이 들어갔어야지. 그죠. 슬기로운 라면 생활이라고 라면에 넣어서 뿌려 먹는 첨가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라면 2개를 끓일 때 요거 한 봉지를 넣으시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왜 2개 분량? 원래 라면은 2개 정도 먹는 게 1인분 아닌가요? 황태하고 미역 베이스가 있고 버섯 베이스가 있고 고추 맛이 있거든요. 이걸 어디서 사시느냐? GNF. 할인 코드를 입력을 하시면 B012001입니다. B012001 코드를 집어넣으시면 결제할 때 20% 가격이 빠져요. 그냥 사시면 정가 그대로 내고 배송 받으시는 거고요. 22,500원이라고 한 건 버섯이고요. 고추, 황태나 미역 같이 들어있는 거, 새우하고 미역 같이 들어있는 거, 이거 다 15개가 15,000원. 여기서 20%가 또 할인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매운 고추 있잖아요. 진짜 매워요. 매운 거는 진짜 양을 조절을 하셔야 되고요. 된장국 같은 거 끓이시거나 다른 국을 끓이실 때 베이스로 활용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샤브샤브 국물 만들면 돼요. 밀가루는 조금 속이 안 좋아야 하시는 분들 그냥 쌀국수 넣으시면 금방 후루룩 가능하십니다. 무궁무진해요. 활용법은 반드시 할인 코드 넣으셔가지고 20% 할인 받으셔서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매하시는 대로 거기 판매액의 10%가 저희 송작가 TV로 옵니다. 여러분이랑 저희랑 농가 먹는 겁니다. 우리 겨울밤에 뜨끈뜨끈한 국물, 슬기로운 라면 생활과 함께. 그래서 이건 조금 불안하다. 이거 공소 출범을 하지만 만약에 이거 청문회 통과되면 근데 청문회 한번 봐야죠. 청문회 한번 보고 청문회 때 윤석열처럼 하는지 아니면 뭐 좀 기대감 가질 수 있는지
그 생각. 근데 저는 만약에 이 둘 중에서 한 사람이 된다면 누가 되더라도 공수처장을 저는 국민들이 압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국민의 짐으로 변절해 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변절자들의 특징은 그거예요. 자기를 증명해내기 위해서 더 악랄해지고 더 독해진단 말이죠. 그럼 저는 그걸 역이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용. 역이용하자. 너네들은 처음부터 누가 된지 난 모르겠어. 그러나 니들은 과거가 꾸리꾸리해. 그렇기 때문에 니들 똑바로 안 하면은 우리가 국민들이 용서치 않을 거야라는 시선으로 계속 이들이 더 국민의 뜻에 정말 충성할 수 있는 공수처장이 되도록 압박하는 수밖에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 상황이라면. 그렇죠. 예. 네. 만약에 이게 되면 믿어보는 수밖에 없고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계속 지켜보는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는 건데. 근데 근데 우리가 지금 일방적으로 김진욱만 넣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희가 되는 그런 그러면 이상한 이제 선택은 없을 거니까. 그러면 응? 나는 끝날 것 같은데. 대통령이 설마 이건희를 뽑을 리는 없을 테니까 예, 김진욱 후보자가 정말 우리 예상을 뒤엎고 좋은 어떤 그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아이씨. 기분이 좀 찝찝하다 진짜. 왠지 삼선 짬뽕 시켰는데 새우가 안 들어있는 짬뽕을 먹은 이거 좀 듯한. 찝찝하다. 아씨 공수처장을 국민 투표로 결정하는 거였어야 되는데. 이게 찝찝하네, 추천 후보 단계에서부터 네. 우리 쪽이 여당 쪽이 너무 양보해버렸네. 결국 변협이 추천한 사람 둘 중에 하나를 뽑은 거 아니야? 이게 정치적 선택인가 결국 따져보면. 그렇죠. 눈치 본 거죠 사실은. 왜냐면 지금 그 점이 좀 아쉽네. 변협 하나 여당 추천 하나만 됐어도 좀 낫을 그죠? 텐데. 네. 아니 근데 그랬으면 또 변형 추천 사람으로 갔을 거예요. 그래도 그럴까? 네. 결국 변협 추천이 됐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 역사적인 공수처장의 처음 시작이 왜 이렇게 급하니까. 일단 왜 이렇게 급하니까. 한숨을 쉬세요? 일단 급하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네. 네, 빠른 진행을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네. 네, 눈치 아니 그래 안 하고. 진짜 스펙 좋으면 적폐 냄새가 나냐고 정말 인물 없다 그러는데 하필 또 김현장 출신이네 또.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아니 막 아닌 사람들도 있잖아. 많죠. 변호사 얼마나 많은데. 변호사만 쳐도 얼마나 많고 이런 후보자로 나올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어찌 됐거나 늦게나마 후보가 나왔고 청문회 끝나고 나면 1월 초에 공수처 출범은 이제 시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그렇죠. 만들었으니까. 네. 에이, 아무리 또 윤석열 같은 사람이 또 있겠어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설마 아니, 그런 아니, 인간이 그렇게 또 윤석- 나오겠어요? 윤석열 이럴 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판사들도 이럴 줄 몰랐지. 설마 그런 인간이 하늘 아래 또 있지는 않을 테니까 아, 다소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 기대감과 어떤 그 경계심을 갖고 지켜봅시다. 무섭다 무서워. 잘하면 되지 뭐. 난 진짜 우리 아빠 꿈이 내가 판검사 되는 거였는데. 그랬으면 진직이 조직에서 잘렸지 이 사람아. 아 그랬나? 그 성격에 어디 조직 생활 길게 가려고 그래. 그래 네. 정답입니다. 내가 보기에 1년 안에 변호사 개업해갖고 네. 지금 쫄쫄 굶고 있었을 거야. 판검사 됐어. 민변에 100% 들어갔어요. 개고생했습니다. 맨날 길바닥에 나와가지고 아니 그래 민변 고생이나 변호사들 하고 맨날. 민변 변호사들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 안 하기 잘했어. 이 자리가 딱이야. 예. 에이, 아 왜 내가 조직에 그래도 조금 붙어 있었을 가능성은 정말 없었을까요? 그럼 조직을 네. 다 뒤흔들어 놨겠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없을 것 같아.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하기 있기야 지금 양쪽에서. 니들도 나한테 확신을 갖고 얘기하잖아. 아까 참 네. 그 이 김진우 그 연구원 연구원에 대해서는 예전에 연구원. 그 박근혜 때 이동욱 그 헌재 소장 그이 탈락할 수 있는 데서 굉장히 힘을 썼던 분이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댓글에서. 뭐 그 얘기가 있기는 있어요. 그래가지고 권성동 의원이 제일 미워하는 법관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근데 모르겠어요, 그냥. 사실 여기서 김현장만 빼면 좀 괜찮지 않습니까? 김현장 12년에 현금 100억까지는 무주택자.
네. 좀 애매하게 하다.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 소주 한 잔 마셔볼 수 있다고 그러시면 제가 아주 속내를 낱낱이 다 이렇게 확 파악할 수가 있는데 그냥 무주택자가 굉장히 이렇게 떳떳한 거면 난 진짜 굉장히 떳떳한 사람이야. 나도 평생 떳떳할 것 같아. 난 겁나 떳떳한 사람이야. 나 완전 떳떳해. 예.